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바둑왕전입니다. 오늘은 승자조 준결승전 이세돌 구단 대 배준희 2단의 대국을 보내드립니다. 노영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준희 2단이 승자조 준결승까지 오를 것이다. 대회 시작 초반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거의 로또 복권 수준이었을걸요. 네, 그러나 배준희 2단 만만치 않죠. 네. 금년에 아주 특히 성적이 두드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속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준희 2단,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어떤 내용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두 기사 최근 성적 어떤지 프로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배준희 2단입니다. 87년생, 2005년 입단, 2006년 삼성화재배 본선, 2007년 강원랜드배 본선, 2008년 한국바둑리그 본선에 올랐습니다. 실리형의 기사입니다. 이세돌 구단입니다. 83년생, 2003년 LG배 세계기왕전 우승, 2006년 KBS 바둑왕전 우승, 2007년 도요타 덴소배 국수전 우승, 2008년 삼성화재배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투형의 기사입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돌을 가렸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흑번이죠?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경우도 100번보다는 흑번 쪽이 승률이 조금 더 좋은 편인데요. 특히 전투를 즐기는 전투형 기사들은 흑번을 잡기를 좋아하죠. 네. 적극적으로 두기에는 역시 먼저 두는 흑 쪽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백을 잡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상대방의 그 흑의 효력을 무너뜨리는 작전으로 나가니까요. 초반부터 자유자재로 작전 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배준희 2단. 요즘에 단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참 그 저단자로서 보기 드문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준결승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세돌 구단 마저 무너뜨린다면 또 한번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저단진으로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던 기사라면 이제 한상훈 3단이 초단 시절부터 굉장히 좋은 성적 펼쳤던 것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배준희 2단도 비슷한 시기에 입단을 해서 비슷한 또 궤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세계대회 또 본선에도 올랐던 바 있고요. 자, 오랜만에 나타난 향소목인데요. 흙이 걸치자 백은 굳혔습니다. 장기전으로 나가겠다는 의도죠. 네. 향소목 형태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처럼 흙이 높게 걸쳤을 때 아래로 붙여가는 정석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아래로, 그렇죠. 아래로 붙여가면 젖혀가느냐 아니면 치받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길이 달라지는데요. 자, 백이 손을 빼자 일단 기세인가요? 네, 날일자로 씌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씌워가는 손길에 굉장히 힘을 담았는데요. 눌러가는 형태가 아무래도 좀 고압적인 느낌이 있어서 싸움을 하기에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예전에는 저렇게 날일자 씌우면 어느 쪽인가 붙여서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근래는 손을 빼고 잠깐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바둑도 많이 나타나죠. 네. 이세돌 구단 한동안은 또 짧은 머리 스타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머리를 길러서 네. 최근에는 또 장발이 되었네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면요. 좀 중국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긴 그렇습니까? 머리를 하고 있을 땐 또 일본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형인 스타일은 중간 머리인가요?
글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해외에 나갈 때, 그래서 이 어느 쪽으로 보이는 게 나은지 참 모르겠다며 프로기사들끼리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국형으로 좀 보이려면 제 생각에는 좀 살을 찌워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체질 나름이니까요. 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당분간은 뭐 살이 찔 체질로는 보이지 않는데, 네. 예. 일단 살이 찌려면은 성격이 좀 느긋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느긋한 성격은 아니죠, 결코. 그렇습니다. 자, 날짜로 걸쳤을 때 가장 급박한 공격인데요. 특히 이세돌 구단이 즐겨 애용하는 정석입니다. 네. 최근에 바둑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렇습니다. 배준희 이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배준희 이단은 상당히 느긋한 성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실제로 느긋하기도 합니다. 배준희 이단의 경우는 워낙 입단 전에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보았는데 워낙 속기로 바둑을 두었어서요. 네. 그래서 이 신중해지지 못하면 프로 입단 못한다 이렇게 스승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습관은 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속기전에서 성적이 좋으니까요. 네, 속기를 잘 둔다는 것은 그만큼 감각이 좋다는 얘기도 되죠. 네. 뭐 속기하면 지금 이세돌 구단도 뭐 둘째가 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보통 속기형의 기사들이 재주가 참 많은 기사들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급박한 협공에 백은 어떤 식으로의 대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협공을 당하면 바로 이제 응징을 해서 부분적인 정석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근래는 또 저렇게 손을 빼는 형태도 종종 나타납니다. 일종의 취향인데요. 현재 그 협공한 쪽에서 백이 어떤 방식이든지 그 정석 시도를 하는 것은 좌측과 호응해서 일단 흑돌이 많으니까요. 백이 그렇게 유리한 전투를 벌이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슬쩍 우회한 작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갈라친 수는 좌상 쪽이 백이 먼저 붙여왔을 때 충머리의 뜻도 있고요. 네. 네. 자, 또 손을 빼고 일단 변 쪽을 다가섰습니다. 협공한 위에 머리에 붙이면 뭐 백이 두 칸 벌릴 게 뻔하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두긴 싫다는 뜻이겠죠. 한 칸 높이 든 수도 다분히 공격적인 포진이죠. 그렇습니다. 낮게 두는 것에 비해서 우변 쪽을 중시하는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백이 손을 뺐던 것 우상 쪽을 막아둘 수도 있었지만 이세돌 구단 그쪽을 두어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도 움직여 나가야 할까요? 일단 언제까지나 좌상을 방치해둘 수는 없죠. 네. 우상 쪽의 정석 한 점도 물론 급박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우변에 갈라친 것이 충머리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저렇게 붙였을 때 흙이 젖히면 즉각 끊겠다는 겁니다. 네. 우변에 백돌이 없으면 붙이면 물론 흙은 당연히 젖혔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축이 백이 좋기 때문에 글쎄 싸움 좋아하는 이세돌 구단도 과연 젖힐 수가 있을런지. 네, 축이 불리하더라도 싸우는 방법은 있지만 과연 그 불리한 싸움을 택할지 그것이 관건이란 말씀이시군요. 이세돌 구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좌상 쪽 정석이 어떤 축과 관련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네, 아마 축이 유리했더라면 즉각 백이 붙였을 텐데요. 네. 지금은 유리해진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젖히면 당연히 끊을 텐데요. 네. 축이 유리하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으로 잡는 것이 거의 정석적인 진행인데 지금은 축머리가 백이 있죠. 네. 이렇게 두긴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차선체는 이제 단수치고 늘고요. 있는 수가 있죠. 예. 백은 네.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렇게 쓰면요. 네, 거기다 하나 치봤고요.
뭐 있거나 할 때 뭐 늘어서 싸우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쪽을 두고요. 그런 식으로 둘 때 이렇게 지키는 바둑이 되는데 네. 이런 배석이라면은 이 협공한 돌이 조금 위에 있어서 실속이 없거든요. 예. 뭐 흙이 이렇게 둘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뜻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넣으면 제일 평범합니다. 예. 그 대신 한 번 더 밀고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붙여둘지 아니면 이제 손을 빼고 이쪽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인데요. 또 이쪽이 점점 두터워지면 이제 한 점이 이제 은근히 압박이 되죠. 네. 어떻든 이렇게 두어진다면 장기전이 예상이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간명하게 이세돌 구단이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네. 젖혀서 싸움을 할 것인지. 두고 봐야죠. 네. 이세돌 구단의 선택 지켜보시죠. 예전에는 뭐 일단 무작정 싸움을 즐겨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관력이 생겨서 치고 빠지는 수를 잘해요. 네. 아무 데서나 싸우지도 않고요. 이 완급 조절이 참 잘 되는 그런 기사죠. 어쩌선 여기서 상당히 장골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젖혀서 싸우느냐, 늘어서 두느냐, 어느 쪽이 더 간명하냐,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겠죠. 이세돌 구단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초읽기에 먼저 들어갑니다. 변화도를 살펴보던 이세돌 구단, 살짝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변화도가 지나간 거겠죠? 하나, 둘, 네, 늘어서 두면 넷, 선수는 백에겐 넘어가는데요. 네. 늘게 되면 여기까지는 거의 뭐 외길이고 원래는 이제 그 좌변 쪽으로 붙여서 넣는 것이 거의 정석이거든요. 네. 붙여서 늘게 되면 백의 또 귀의 실리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붙여 늘고 흙이 이제 그 대신 흙도 호구 쳐서 또 변 쪽의 세력이 생기죠. 네. 손을 뺐습니다. 우상기 쪽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변에서부터 압박을 해가네요. 저것은 그 지금 정석이 진행된 좌상 쪽의 흙의 세력을 의식한 수죠. 반대로 흙이 치어온다면은 흙 세력이 점점 돋보이죠. 네. 지금 두억 원짜리가 오히려 판 전체로 보았을 때는 대세점이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 여기서 이제 흙이 받지 않으면 백은 또 날일자로 쉬어가거든요. 그러면 흙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덟, 볼품이 없이 찌그러들죠. 네. 열. 이세돌 구단 초읽기 4번 남았습니다. 변을 받아두느냐 아니면 뒤를 제압하느냐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흙으로서는. 제27기 KBS 바둑왕전 승자조 준결승전입니다. 배준희 2단 대 이세돌 9단의 대결. 이미 승자조 결승전에는 강동윤 9단이 진출해 있습니다. 하나, 만약에 이세돌 9단이 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명인전에 이어서 또 강동윤 9단과 이세돌 9단의 대결을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네, 명인전은 이제 5번기인데요, 결승이. 이것은 이제 단판이죠. 그렇습니다. 이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승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붙여갔네요. 붙여간 수는 이 선수를 잡겠다는 거죠. 네, 젖히면 늘어서 백이 이으면 선수를 잡겠다는 건데요. 네, 배준희 단도 거침없이 젖혀갑니다. 네, 가장 평범한 수는 흙이 늘고 백이 이을 때 상변 쪽을 붙여가는 거죠. 아, 끝나요. 네, 이것은 늘어서 있게 만들어주기는 싫다는 뜻이군요. 본래 끊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끊는다는 이세돌 9단이니까요. 이런 자리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나 보네요. 네, 늘면은 백은 느는 한 수인데요. 네.
늘고 는 다음에 흙이 늘면 흙 한 점은 축이 되거든요. 20초. 백이 축을 잡을 수 있는데 둘, 셋. 네, 느는 건 정수죠. 흙이 축을 방지하려면 역으로 백 한 점을 단수 치고 둬야 되는데 그것은 좀 속수죠. 결국은 늘었습니다. 단수를 친다면 백도 계속 늘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흙의 주문은 백 한 점, 흙 한 점 단수 치면 축으로 잡히더라도 다음에 몬다든지 축머리 이용하는 수가 있으니까 손 빼고 상변 쪽에 입구자 한다든지 해서 그 날일자로 걸친 백 한 점을 공격을 하자는 거죠. 네. 5, 6, 7, 8, 9, 10. 배준이 2단 초읽기 4번 남았습니다. 자, 백도 흙 한 점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점을 잡는 수는 가장 상식적인 수인데 상대방의 주문대로 따르기가 싫다는 뜻이겠죠. 배준이 단 오늘 이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좀 이 호랑이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옷을 입은 것일까요? 한 점을 일단 움직였죠. 우상기 쪽을 흙이 먼저 두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 뭐 한 점 잡으면 역시 거기 붙여서 두는 수가 뻔히 보이니까 그걸 견제하자는 거죠. 5, 6, 7. 네,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어떨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이세돌 구단이 또 공격을 워낙 잘하는 기사라서 좀 신랄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뭐 그렇게 백도 좀 탄력이 있어가지고요. 호구 친다든지 하면은 뭐 그렇게 쉽게 공격당할 말은 아니죠. 네. 빨리 안정만을 생각했다면 지금 백이 붙인 수로는 3, 3에 붙이면 더 쉽게 안정할 수는 있는 자리죠. 아, 네. 3, 3에 붙이면은 흙이 젖히지를 않고 헛점으로 나와서 어느 한쪽을 끊자고 하는 것이 좀 싫었나요? 네. 그래서 안에서 살기보다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수를 택하고 있군요. 일단 백이 2번 밀었습니다만 흙도 슬슬 늘어서 왼쪽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네. 그리고 백은 아직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밭전자 사이에 흙이 살그머니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수, 나가는 수가 일단 아프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기까지만 처리를 해두고 중앙을 늘어서 싸우는군요. 네, 축으로 잡을 수 있는 돌이지만은 축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네, 축으로 잡는 것은 흙이 위쪽에서 단수 모는 수가 선수니까 그 백넉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몰질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든 지금 계속 흙은 공격을 하고 있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그 공격이 좀 아픕니다. 백으로서도. 호구 친 것은 당연하고요. 자, 호구 치자 바로 들여다봤죠. 네, 일단 백을 모양을 무겁게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나가는 길에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이어달라는 거죠. 네. 둘, 백으로서는 뭐 있는 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이으면 그 자리를 꼬부리는 것이 싫다는 건가요? 네. 끊어오면 대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흙이 받아주면 이어서 이 중앙 쪽에 그 두터움이 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흙도 받기는 좀 싫은 장면입니다. 거길 받으면 그 세력이라기보단 중복된 돌이 되죠. 네. 그쪽을 받으면 이제 좌측에서 흙이 늘어든 돌이 전부 중복이 되니까요. 받기는 좀 싫죠. 7, 8, 9, 이세돌 구단 여기서 과연 결단을 내릴까요? 네, 촐길에도 사용하면서 이세돌 구단 끊는 변화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기풍 차이겠지만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우선 끊는 수부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질감은 끊는 수죠, 항상. 끊는 수가 변화가 여의치 않다 할 때는 이제 있겠지만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끊었네요. 네. 자, 어떻든 관정객들을 좀 즐겁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과연 배준이 2단에게 수습책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팩은 뭐 젖힐 수밖에 없죠. 예. 팩도 한 수입니다. 득점머리 두드리는 한 수예요. 뭐 느는 수는 너무 싱겁죠. 느는 수는 흙이 넘어간 뒤에 대책이었거든요. 네. 양건마가 되니까. 대략 어떤 식의 수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잠시 해설판에서 살펴보시죠. 일단은 뭐 네. 백의 생각은 이것을 그냥 이어주는 것은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게 좀 아프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나오는 모양이 좋지 않다고 보았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은 건데 예. 흙도 늘기는 싫습니다. 이런 걸 넣는 수는 이게 전부 활용당한 돌이 되니까 일단 끄는 것은 기세인데요. 일단 젖힌 한 수거든요. 이렇게 넣는 것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흙이 받아둔 뒤에 양곤마니까 예. 젖히면 젖혔을 때 이제 어떤 대책이 있다는 건가요? 이건 2단 젖히는 수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이제 흙이 걸려들죠. 이어가지고. 또 이어서 양쪽에 네. 약점이 있나요? 그렇죠. 양쪽에 약점이니까요. 예.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틀어막으면은 물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젖히면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세 점이 잡히는 네, 거예요? 근데 석점은 잡히는데요. 그것은 단수 치고 있고 네. 뭐 백도 이쪽에 넣어가지고 수습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기세는 여기 틀어막아야 되는데요. 이 틀어막는 변화가 이제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돌파하는 수, 여기 잡는 수. 네. 이렇게 되고 나서가 문제군요. 네, 그 다음이 좀 어려운데요. 예. 아무튼 어떻든 백은 기세상 이렇게 2단 젖혀서 지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젖히고 계속 젖혀가는 네. 형태.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네. 배준이 단이 생각해놓은 수습책은 어떤 수였을까요? 실전에서 살펴보시죠. 7, 8, 9, 10. 배준이 자. 출기 3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쓰죠. 네. 첫 번째 승부처. 시간을 안 쓸 수 없는 장면이네요. 술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오늘 셋, 넷, 다섯,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세돌 구단을 여기서 넘어뜨릴 수 있을지. 투지는 지금 끌어오를 겁니다. 네, 이세돌 구단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싶다는 듯 굉장히 빠르게 응수했습니다. 뭐 이미 수를 봐놨다는 얘기죠. 네. 중앙을 끊는 것은 지금 흙이 젖힌 쪽으로 백이 바로 늘어서 그 다음에 별로 대책이 없어요.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별게 없거든요. 백이 세 점을 버리면서 수습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상전이 넘어가 버리니까요, 선수로. 네. 예상해 보았던 대로 젖히고 2단 젖혀가는 수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도 뭐 흙은 위를 끊는 한 수입니다. 네. 석점 쪽을 끊어야죠. 지금 2단 젖힌 쪽을 끊는 것은 흙이 망하는 길입니다. 백이 이은 뒤에 대책이 별로 없어요. 20초, 있는 순간에 중앙에 백이 수가 늘어나고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봉쇄가 안 되죠? 다섯, 그렇습니다. 여섯, 일곱, 네, 기세죠. 이 162사들의 바둑을 보면 바둑은 지더라도 기세는 지지 마라. 이 격언을 잘 지켜서 네. 두는 것 같아요. 20초, 하나, 기세가 꺾이면 바둑도 뭐 지게 돼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돌통 속에 흑돌이 하나 섞여 있었나 보군요. 네. 일단 또 있는 한 수입니다. 네. 물론 왼쪽에서 백석점 단수 쳐서 두면은 상변을 뚫을 수는 있지만 그 상변을 뚫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상변에 백석점이 잡히니까요. 예, 흑돌이 잡혀서는 요석이라서 안 되겠군요. 흑이 이렇게 이어놓고 보니 지금 3점 잡는 수, 양쪽 3점 잡는 수가 맛보기처럼 된 것 같은데요. 넷, 네, 그렇습니다. 맛보기죠. 네. 여섯, 결국은 이제 석점은 백이 포기하고 상변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열, 석점을 잡은 석점 자체는 사실 잡는 6집에 불과하지만 흑이 세력이 아주 두터워지죠. 그러나 뭐 백도 달리 중앙석점까지 살리는 수순은 보이질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타협책인데요. 어쩔 수 없는 수죠. 네. 혹시 젖으로 양쪽을 다 방비하는 의미로 이 선에 붙여간다거나 이런 수는 없었을까요? 네, 이 선에 붙여가는 수가 일단 부분적으로는 좋은 맥인데요. 네.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제 이 선에 붙여서 백은 선수를 잡고 선수를 넘었죠. 네. 선수를 넘어서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3점을 버려서 타협책으로 상변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이제는 다른 곳 신천지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상변 쪽의 변화도 어땠는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네, 상당히 발 빠르게 두고 있죠. 네. 거의 필연적인 수순인데요. 그렇네요. 두어지고 보니 전부 다 외계 수순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뭐 막 뚫릴 수가 없죠. 네. 저기서 이제 젖혀갔죠. 젖히는 수가 좋은 수고요. 네. 또 뭐 있는 한 수인데요. 양쪽을 임시방편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붙이는 수는 있거든요. 네. 받아준다면 이건 걸려듭니다. 받아준다면 맞고 한 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달아나면 글쎄 이것도 사실 좀 어렵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쉽지가 않은데요. 네. 흙은 알기 쉽게 뭐 이렇게 아예 네. 먼저 단수를 단수 하고요. 쳐버리고 있는 수가 더 감명하겠네요. 이쪽이 깔끔한가요? 네, 그러면은 네, 어차피 도망을 가야 할 텐데요. 도망가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잡기가 좀 어렵네요. 네. 이렇게 막으면 딴에서 살고요. 그렇다고 이걸 빠지는 수는 역시 이 수에 의해서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네. 수상전이요. 아까 그냥 나가더라도 또 단수를 하더라도 이 100점이긴 하지만 네. 별로 백이 좋은 그림이 안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지는 수가 백도 정수죠. 이런 네. 정도 같습니다. 잡고 여기까지 필연이고요. 예. 그 대신 흙이 이제 좌우를 장통하는 철벽이 됐죠. 네. 손 빼고 큰 자리를 뒀는데요. 발 빠르게 뒀습니다. 역시 배준이단의 그 실리의 취향이 돋보이는 대목인데요. 일단 백도 양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로는 좀 벌었어요. 이제 흙이 두터움이 생겼는데 이 두터움을 어떻게 과연 활용할까요? 네. 실리와 세력의 완벽한 갈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실전 계속 지켜보시죠. 하변을 벌려두고 보니 하변이 참 큰 자리였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곳이죠.
좌하기 쪽 백의 귀에서도 발전성이 높고요. 우하기 쪽이 지금은 4선으로 흙이 높게 있어서 뒷문도 좀 열려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5, 6, 저렇게 이제 한 칸으로 높이 둔 수는 3-3도 비어 있고요. 좌우에 뒷문이 열려 있어서 집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곳이죠. 네. 아, 그래서 지금 이 선에 하나 젖혀 놓는 건가요? 네, 하나 젖혀서 응술시키고 큰 자리를 뒀습니다. 시급한 입장에서- 곳이죠? 예. 만약에 백이 그 부분에 두면 이제 양날개 하객진이 돼서 정말 집부적이 되죠. 흙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두터움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우중앙의 한 점이 언젠가는 기동을 할 겁니다. 네. 당장 기동하는 것은 이제 두 점 머리를 백에게 얻어맞고 좀 우둔한 행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득이 없고요. 뭔가 이제 시기를 봐서 움직이겠죠. 자, 배준이 단도 뭐 일단 큰 모양은 허용을 안 하네요.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배준이 단이 침입을 하자 이세돌 구단 아,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다니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바로 붙여가네요. 어쩔 수 없는 수죠. 네. 일단 아래쪽으로 연결하는 수를 차단해 놓고 싸워야만 한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격을 한 거죠. 공격을 하면서 지금 자체말 보강도 한 수죠. 네.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하면 날일자로 씌우고 싶은데 날일자로 씌우는 것은 건너붙인 약점이 있어서 흙도 쉽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할 때는 항상 자신의 돌에 약점이 없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3, 백도 지금은 중앙으로 달아나는 건 낙이 없죠. 5, 빨리 수습하자는 겁니다. 이 선으로 달려서 살기만 하자 이런 뜻이군요. 이제 배준이 단이 저렇게 깊이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런 수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이죠. 네. 백도 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대신 이제 좌상귀 쪽에 백집도 많이 부서지죠. 그렇네요. 흙이 밭전자 사이를 가르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상변의 집은 좀 부서지게 되는 형태군요. 네, 뭐 양쪽을 다 둘 수는 없죠. 다음에 뭐 밀고 들어가는 수도 선수로 그렇게 붙여서 수습은 된 모양입니다. 네. 거의 깔끔하게 수습이 된 모양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흙도 뭐 당장 더 이상 백을 공격하기는 어렵고 이제 또 손을 빼고 이제 하변 쪽을 단속을 좀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되고 보니 상변의 백집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 하나 거기 단수를 백이 한번 맞아 쳐놓을 기회가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막상 흙이 찌르고 따내니까요. 백이 상당히 얇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일선으로 넘어간 형태가 되었네요. 네, 이세돌 구단의 표정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20초, 하나, 네, 지금 저수는 사활을 추궁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치중하겠다는 거죠. 예, 손 빼면 사활이 상당히 뭐 시달릴 것 같은데요. 많이 시달릴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받아야 한다면 지금 선수로 우상기 쪽에서 큰 끝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백이 날일자로 달려드는 것과 책에는 18집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자리죠. 백이 후수를 지킨다면 그게 득입니다. 여덟,
참 얻었네요. 네. 그 들여다보는 자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급소였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변 쪽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쪽에서의 싸움이 시작될 조짐인데요. 잠시 좌변 쪽 변화부터 상변까지 어땠는지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일단은 뭐 이렇게 두어서 붙인 데까지는 네. 100점이죠. 좌변 쪽은 꽤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대신 이제 이 형태는 이쪽 방향이 이제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돌이 좀 시달립니다. 네. 아까 이렇게 미리 교환이 돼 있었다면 조금 다른데요. 처음에 넘어갔을 때 마저 해놨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흙이 이제는 손을 빼는 것이 좀 염려스러웠나요? 네. 따내는 것이 안팎으로 하면 16집이 넘는데요. 어쨌든 흙이 먼저 든 수가 기민했습니다. 네. 백이 결국 1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따내고 뭐 지킬 때 넘어갔죠. 이렇게 두는 수가 아주 재미있는 수였어요. 네. 지금 손을 빼면 살기가 좀 어려울까요? 손을 빼면 일단 당장 치중하면요. 네. 못 막거든요. 네. 막는 것은 수가 나니까요. 네, 막으면 단수 치고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네. 이어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치중해두고 또 이쪽을 치중하는군요. 네, 치중하면요. 예. 지금 이렇게 막을 수가 없나요? 그것은 이수로 안 되고요. 네. 결국은 응수가 좀 없네요. 네, 뭐 있는 예. 것은요. 있는 것은 이렇게 두고 막아야 되는데 예. 한 집밖에 안 났죠.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선수거든요. 네. 이런 조금 늘어야 되는데. 흙은 연결이 되어 있는 이건 넘어가 형태군요. 버리면 잡히는 꼴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도 지금 찌르고 먹여치고 뭐 하는 수들이 있어 갖고 이게 아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지켰는데요. 네. 좀 큰 끝내기를 선수로 했죠. 역시 두터움의 위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백이 쪽에서 살긴 했지만 끝내기로 득을 보았군요. 네. 그리고 나서 하변에 침입한 데까지 큰 자리죠.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일단 집으로 볼 때는요. 15에다 이 집이 좀 20집이 넘습니다. 두터움까지 해서요. 네. 이 전체가 흙이 이제 20집에다 덤이라고 보면 흙도 그 집밖에 없거든요. 백도 뭐 여기 한 10집에 집으로는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흙이 이제 두텁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얼만큼 살리느냐 이세돌 구단의 장기가 두터움을 살리는 거죠. 네. 하변 쪽 배준희 2단이 잘 싸워 나가야만 지금 갖고 있는 집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실전 살펴보시죠. 어쨌든 집으로는 지금 백이 약간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이 앞서면은 뭐 두터움은 아무래도 밀리겠죠. 지금까지는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이 눈목자보다 한 발 더 가는 대눈목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달림이 많이 나오네요. 한 칸으로 지키면 가장 상식적이죠. 네. 20초. 하나. 백이 한 칸 띄어서 지킨다면 쉽게 안정을 할 수 있는 형태인데 또 귀 쪽을 따내서 응수를 물어보는군요. 네, 이것은 이제 다음에 그 밭전자사에 들여다보는 맛이 있고요. 네. 그 한 점 잡는 자체가 우변이 확실하게 이제 산다는 뜻이 있거든요. 큰 자리입니다. 이세돌 구단 잠시 생각을 하다가 좌하기 쪽을 위에서 압박해 갑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일단 좌변 쪽에 응수를 해달라는 거죠. 손 빼면은 뭐 붙인다든지 건너붙여서 바깥의 세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성동격서입니다. 지금 좌측을 백이 받아주면 이제 하변에 세 칸이 이 선으로 너무 넓지 않느냐. 거기에 응징하겠다는 거죠. 네. 일종의 좌하기 쪽을 압박하면서 세력을 만들어두고 있는 네. 것이군요. 두텁게 받아주었는데요. 흙이 늘면 이제 백은 손을 빼겠죠. 예, 흙이 느는 수가 두텁게는 하지만 실속은 없는 수거든요. 네. 그 자체가 일단 흙이 활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이 모자를 씌운다든지 해서 흙을 공격하는 수를 없앴기 때문이죠. 네, 실속 있는 수죠.
배준이 2단. 이쪽 싸움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 그래서인지 또 다른 승부처여서인지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귀로 들여다보았는데요. 네, 이어달라는 거죠. 네. 있는 것은 맛이 나쁘죠. 네. 있는다면 어떤 맛들이 있을까요? 뭐 있는 것은 지금 흙이 두는 곳에 넘자고 해도 되고요. 네. 그 아래쪽 받았을 때 그 밭전자 사이를 역으로 백이 들여다보는 수들이 있어서 흙이 그렇네요. 얇아집니다. 예. 여러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맛이 그렇습니다. 남아있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물어봤죠? 위쪽으로 흙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위쪽으로 있는 것은 왼쪽으로 나와서 흙 한 점 잡히는 맛이 있죠? 네. 당장 뭐 왼쪽을 나오지는 않겠지만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할까요? 역시 좌측에서 막을 수밖에 없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귀 쪽에는 백이 끊는 맛이 남아있게 되는군요. 네, 지금 뭐 한 점 끊을 수 있습니다. 한 점 끊으면 흙이 있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득점을 단수치고 넘겠죠. 네.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벌었습니다. 네. 배준이 2단이 발빠르게 실리로는 또 득을 보았네요. 네, 부분적으로는 백이 득을 봤는데요. 그 대신 하변 쪽은 그만큼 약화됐죠. 네. 하변에 놓여 있는 덩그러니 놓인 백 한 점.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일 것 같은데요. 둘,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한 점을 지금 당장 살리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흙이 젖혔을 때, 뭐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넘어갈 여유가 지금 없거든요. 네. 이 선의 한 점을 당장 살리기는 어렵군요. 네, 이제 그쪽부터 공격을 해서 흙의 움직임을 관찰해 가면서 이제 하변 쪽을 수습하자는 작전이죠. 네. 이세돌 구단이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좌하기 쪽 2선을 붙였습니다. 맥점인 건가요? 네, 움직이기 전에 이제 활용한 수죠. 네. 상당히 감각적으로 네. 양 눈목자 아주 씌워갔습니다. 경쾌하게 두죠. 네. 지금 우하기 쪽부터 좌변 쪽까지 굉장히 많은 수순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싸움의 행마가 참 재밌습니다.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자, 흙이 침입을 하자 이제 여기를 뒀죠. 네. 상식적인 수고요. 이걸 바로 끊었는데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뭐 한가한 듯 싶지만 흙이 여기를 이으면요. 아까 같은 맛이 전부 소멸된 쓸 뿐만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어떤 식이든지 좀 미생이죠. 이쪽. 그렇네요. 이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확실히 네, 백마를 수습을 하자는 뜻도 있고 예. 한 점의 준동을 완화시킨 수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좌하기 쪽을 네. 압박했어요. 사실 여기 받아두는 게 큰데요. 이쪽 받아두면 뭐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젖히면 이제 끊어가지고요. 많이 나오는 수죠. 네. 그리고 단수 치고 그리고 네, 이렇게 두고 네. 네, 있고 이렇게 조이는 수들이 실전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수인데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사실 흙도 별게 없어요. 여기 백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런 정도는 백이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받아둔 것은 무엇이 싫어서인가요? 이렇게 해서 송두리째 살자고 하는 것이 좀 싫었다는 얘기인가요? 뒤쪽에서요? 네. 이렇게 두나요? 그렇게 둬야겠죠. 그럼 예. 있고 뭐 이렇게 젖힌다든지 해가지고 네. 네. 바로 살면서 공격하는 게 싫었다는 얘기죠. 실리를 빼앗기는 것이 좀 싫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네. 하나 받아둔 것이 좀 득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자. 여기가 상당히 재밌는 곳이었어요. 네. 있는다면 역시 맛이 나쁘다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뒀죠. 네.
이쪽으로 있는 수는 이제 당장은 안 되겠지만요. 이건 이렇게 밀고 나온 뒤에 여기를 두면 크게 사니까. 네. 예. 흙이 이렇게 받았다면 바로 네, 넘어갈 수 있겠네요. 바로 움직이겠죠. 예. 그다음에 이쪽과 이쪽 맛보기니까요. 흙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요. 이 백이 득을 봤어요. 그래서 네. 이 길입니다. 예, 넘어까지 가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걸 움직이는 것은 가치가 적거든요. 예. 먼저 들여다보고 네, 이 한 점을 공격을 하자고 그랬죠. 네. 지금 흙이 붙여왔는데 이 한 점 잡아버리면 좋은 어떨까요? 타이밍인데요. 잡으면 여기 끊고요. 네. 예, 잡으면 단수 치고, 네, 이을 때, 이렇게 몰아둔다든가, 이렇게 젖혀둔다든지 하는 바둑이 되겠죠. 네. 아, 2단 젖혀가는 행마가 나오는군요. 네, 여기 찔리는 수가 선수니까요. 예. 아래에서 받는 정도가 보통이죠. 네. 활용을 좀 했고요. 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눈목자로 뒀는데 상당히 네. 경쾌한 수예요. 네. 차단은 안 되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 한 점을 좀 크게 잡아보자 네, 이런 의미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두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것은 백이 달아난 다음에 이쪽과 이쪽이 있으니까요. 네. 네, 크게 공격을 하자는 거죠. 백도 뭐 한 칸 뛰면 잡힐 도는 아닙니다. 이세돌 구단이 지금 이제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실리는 흙이 백이 조금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만해가 아주 급선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흙도 별다른 실속이 없습니다. 하변 쪽 공격 어떻게 될지 실전 계속 살펴보시죠. 20초. 하나. 백이 예상했던 대로 왼쪽으로 한 칸 벌려두었네요. 네, 선수죠. 흙이 안 손 빼면 두면 끊기죠. 끊어지나요? 백이 지금 한 칸 벌렸는데요. 그 날일자로 위쪽 오선의 날일자로 끼워 붙이면은 넉 점이 떨어집니다. 네. 아, 애초에 양눈목자로 두었던 흙의 아래쪽에 붙이면 바로 끊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5, 그걸 지켜야 되죠. 6, 7, 8, 9, 10. 이세돌 구단 초읽기 2번 남았습니다. 흙이 지키는 수가 절대인데요. 제27기 KBS 바둑왕전 승자조 준결승전입니다. 배준희 2단 대 이세돌 9단의 대결. 또 다른 승자조 준결승에서는 강동윤 9단이 이창호 9단에게 승리를 거두어서 지금 승자조 결승에 선착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 7. 네, 절대 손 뺄 수가 없는 자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수가 성립이 돼요. 왼쪽에 원군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아래로 받아달라는 건데요. 아래로 받으면 끼워 있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백은 혹으로 일선으로 받아야죠. 넘어가야 네. 하는 그런 그러나 아직 상황이군요. 미생이죠, 백이. 예. 반대로 끼워 있습니다. 조금 집으로 득이죠. 네, 계속 압박을 합니다. 네. 아직은 미생이죠. 위에서? 이어두면 물론 사는데 이어두면 이제 흙이 선수를 뺄 겁니다. 저수는 백이 선수처럼 보이지만요. 그 호구되는 곳에 들여다보는 급소가 있죠. 네, 이 선에 들여다보는 수가 있군요. 네, 이 선에 들여다보면 아직은 백이 못 살아있는 돌입니다. 네. 20초. 하나. 백이 실전 기본상 이렇게 두고 싶은데요. 네. 네. 참아둘 수도 있었습니다. 네. 참아둔다면 어떤 수였을까요? 네, 그냥 뭐 호구 치지 않고요. 예, 꽉 이어두나요? 자, 백도 여기서 이제 뭔가 흙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네. 당장 흙은 안 살 수가 없죠. 네.
끊고 흑 7점을 공격하는 수가 당장은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한 점을 따냈는데요. 선수가 안 된 상황. 네, 그 거죠? 따낸 수는 시간 연에 몰려서 둔수 같은데요. 네, 따낸 수는 되게 착각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그 아주 쉬운 수인데요. 네. 지금 배준이단 약간 실수했다는 듯한 표정이 드네요. 그 실리도 크고요. 한 수 예. 차이가 나죠. 네. 따낸 수가 지금 100이 진다면 패착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래쪽도 당해서 백이 연결을 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지금 뭐 신바람이 났어요. 예. 이세돌 구단. 아니 이게 웬 횡재냐 하고요. 네. 네. 지금 갑작스럽게 아주 팽팽하던 바둑이 배준이단의 그렇습니다. 실수로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잠시 하변 쪽 상황 살펴보시죠. 지금 뭐 백이 패는 쉽게 못할 겁니다. 팩감들이 많으니까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단수 치고요. 예. 네, 키웠죠. 거기까지는 선수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흑도 함부로 여길 단수를 어딘가 치지를 못해요. 네. 돌이 놓이면 여기가 지금 약점이 있어서요. 지금 당장 끊어서 싸울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 당장 끊는 거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쪽으로 밀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네. 민다든지 이렇게 둬가지고요. 네. 당장은 하변이 좀 못 살아 있거든요. 근데 백은 뭐 이걸 지금 둘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를 따낸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네. 따냈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 잡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럼 좀 후수로 지금 이거 예. 넉집짜리 정도 4대집 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작은 뭐 이렇게 크기네요. 그냥 두면 제일 예. 실리도 크죠. 여기 두면 한 10집 나지 않습니까? 예. 10집 나면서 이제 이쪽으로 끊어서 이제는 이리 끊는 게 아니고 이쪽을 단수 치고요. 아예 크게 네, 끊어가는군요. 이렇게 서버리면요. 여기도 좀 불확실하고요. 네. 이쪽도 문제고요. 이랬으면은 형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백이 일단 여기 10집에다가 이 덤까지 해가지고 이쪽도 10집 나자면 네. 20집, 덤까지 30집에다 40집에 뭐 50집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데요. 네. 흑도 뭐 이쪽 아무리 득점 해줘봐야 30집 이상 봐주기 어렵거든요. 그 여기 약점이 있어가지고 흑도 뭐 마음대로 이 한 점을 준동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는 무조건 뒀어야 되는데 따내니까요. 자 이제 따내니까 아주 정광석화처럼 둬버려요. 예. 이세돌 구단도 네. 재빨리 실리를 챙겼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돈수가 또 좋았습니다. 네.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맛이 양쪽을- 나빠졌어요. 여기도 맛이 나쁩니다. 네. 이제는. 겸비한 수가 됐네요. 네, 여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그 후수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공배를 뭐 이어갈 수밖에 또 놔야 되지 없었고요. 않습니까? 네. 10집 선수로 날렸어요. 네, 100이. 10집 네. 흑에게 미세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데 10집 날렸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네. 하변 쉽게 살아두었더라면 배준이단이 오히려 전도 유망한 바둑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배준이단이 실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실전 살펴보시죠. 지금 100이 집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지만 흑이 이제는 그쪽이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은 아예 중앙 쪽 한 점까지 연계를 해서 네, 아주 멋들어진 수가 됐어요. 예. 네. 약점도 지키고 백도를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군요. 네, 이세돌 구단 뭐 노타임입니다. 이제 저처까지 가나요? 네, 저처가면은 손 빼면 또 끈차고 2점 잡자고 올라서는 수가 네. 선수죠. 순식간에 하중항의 흑집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네요. 하중항이 지금 거의 공배였는데요. 예. 집이 안 날 자리가 지금 한 20집 이상 바라볼 수 있죠.
그것이 지금 하변에 백이 지키지 않은 죄죠. 둘, 셋, 넷, 다섯. 이런 착각은 우하기에 한 점 따내는 착각은 사실은 초보자가 하는 수인데 유리하다 하는 순간에 마신이 끼어드는 것 같아요.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뒀습니다. 빨리 자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수를 했다 하면 그것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 다음에 또 악수를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둑격언에 뭐 실수는 실수를 부른다 이런 말도 있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둬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초심과 같은 상태로 다스린다는 것이 참 어렵지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떻든 지금 백이 위로 순수는 상당히 두터운 수였어요. 네. 제27기 KBS 바둑왕전 승자조 준결승전입니다. 배준희 2단 대 이세돌 9단의 대결. 이미 KBS 바둑왕전 우승 경력이 있는 이세돌 9단. 그리고 처음으로 승자조 준결승전에 올라온 배준희 2단의 대결인데요. 일단 두 기사가 연령으로 4년 차이죠? 예, 그렇습니다. 배준희 2단이 연하인데요. 아무래도 이세돌 9단으로서도 연하의 이제 상대를 만나면 좀 승부심이 덜할 겁니다. 자, 백이 위로 올라서자 흑이 능률적으로 지금 받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예전에 이창호 9단이 이세돌 9단과 처음 대결을 했을 때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이창호 9단보다 나이가 많은 기사들과만 대결을 했었는데 네. 후배 기사를 처음 맞아서 좀 부담이 되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워낙 어린 기사들이 많아서 이세돌 9단도 특별히 부담은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점이 일단 크죠? 네,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끝내기 쪽으로 끝내기를 중시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날일자가 아픈 자리였어요. 아까 이 좌 쪽의 흑이 끝내기를 하면서 좌악이 백돌의 맛이 나빠졌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과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순가요? 네, 지금은 흑이 이 선으로 입구자를 하는 수가 통렬하거든요. 네, 선수고요. 네. 입구자 하면은 다음에 좌악이 이 선에 끼어붙이는 수가 있죠. 그게 전체 백이 미생입니다. 네, 아까 그 흑이 이 선으로 호구를 웅크렸거든요. 네. 2에 2로 붙여서 패 형태가 된다면 역시 백이 좀 부담스럽겠죠. 패는 뭐 거의 흑으로서는 꽃놀이 패니까요. 예. 결국 좌변 쪽은 흑이 선수로 끝내기를 했네요. 네. 네, 흑이 그쪽에 젖혀 이어서요. 좌변 쪽의 공배가 오히려 흑이 몇 점 나면서 백이 지금 좌상 쪽이 좀 미생이 됐습니다.
백이 한 칸 뛰면서 이제 능률 쪽으로 좀 보강을 하자고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것이 적어 보이지만요. 백이 먼저 젖히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죠? 백이 네. 먼저 젖히고 있으면 거의 선수인데다가 그쪽에 돌이 놓이면 귀의 사활이 아직도 좀 찜찜하죠.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기민한 자리를 집어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자리를 당하자 배준이 2단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쪽 저쪽으로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손 빼면 띄어붙이는 수가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결국 거기를 단수를 쳤는데요. 이제는 끝내기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어떤지 잠시 살펴보시죠. 네, 지금 계속 이쪽이 네. 부담됐네요. 아까 이쪽을 둔 수로 여기서요. 네. 이쪽에서 이 치받은 수로는 이쪽을 먼저 두는 수가 컸습니다. 안팎으로. 네, 날일자로요. 지금 네. 현재 이렇게 되고 보니까 손 뺄 수가 없죠. 손 빼면 역시 이렇게 붙여서 네. 패는 못하니까요. 단수는 패가 예, 되네요. 그러니까 늘어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두면은 또 고약하죠. 예, 곧바로 수가 나는군요. 바로 수가 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두는데요. 사실 이쪽도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으면 다음에 여기 시중에서 또 한 점 잡는 끝내기가 있으니까요. 그 대신 또 여기를 당하죠. 네. 어느 쪽이 크다고 볼 수가 없는데 패를 이길 수가 없다면 저쪽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별로 이 패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다음에 이제 젖혀있는 패까지 선수인데 흙집이 지금은 아까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가 지금 어떻든 늘어났거든요. 이쪽이 다 합쳐가지고 20집이 넘습니다. 이쪽까지 한 25집에다가 35, 45. 쉬운 집이 지금 흙이 좀 강하거든요. 네. 쉬운 집이 강한데 100집이 15, 25, 35, 40, 40여 집. 덤까지 있고 집으로는 비슷해요. 예. 아직까지도 집으로는 비슷한데 이제 이런 돌들이 두터움이 여기 좀 두텁기 때문에 두터움이 몇 집이나 앞으로 이제 집으로 귀결될 것이냐가 승부입니다. 네, 게다가 또 흙이 돌 차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약간은 흙이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유리한 되겠네요. 상황이죠. 네, 배준이랑 끝내기 단계에서 과연 이 두터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실전 살펴보시죠. 프로의 세계에서는 뭐 그런 말이 있죠. 한 집 손해 보면은 울고 두 집 손해 보면 미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백이 정말 헛수를 하나 놨거든요. 중반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서 네. 수를 두어서 거기서 그냥 일사천리로 밀렸어요. 예. 그래도 초반에 실리를 좀 벌어놨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집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뭐 거기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중앙 쪽을 흙이 가해수를 하나 더 할 가능성이 많죠. 마지막. 하나, 네, 하중앙 쪽 집에서 갈수를 하는 건가요? 넷, 다섯, 갈수하지 않는다면 백이 또 승부수로 그 부분에 뛰어들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홉, 네, 가장 견실한 수죠. 네. 한쪽에서는 날일자, 한쪽에서는 눈목자로 가장 쉽게 지키는 수가 되겠네요. 백은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내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앙 쪽은 이제 거기에 흙돌이 놓인 이상 크게 삭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네, 백으로서는 지금
두고 있는 그 두 곳이 참 두 수를 들여서 끝내기는 몇지 못했거든요. 네. 배준희 2단 KBS 바둑왕전 승자조 결승전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찬스를 둘, 일단은 실수로 좀 넷, 놓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끝내기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하기 쪽은 백이 따내지 않고 만약에 흑이 손이 돌아와서 이는다고 치면은 거기가 6집 날 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백이 2번 놔서 흑이 석집이 나고 흑 한 점 잡았기 때문에 백이 한 집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수에 2집짜리 끝내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네요. 두 번 두어서 4집 두고 네.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중반에 아까 이제 물론 한 점 따낼 때부터 지금같이 찔러 밀고 들어가는 수는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결국은 네. 늑집짜리 끝내기거든요. 그 따낸 수가. 예. 넷, 이 중반에 넉집 끝내기는 어디로부터 봐도 많은데요. 일곱,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실수였습니다. 지금 흑이 젖힌 수에 보통이라면 호구로 받을 것 같은데요. 네, 호구로 받으면 또 느는 수가 선수죠. 늘면 발전자 사이에 치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한 번 이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아래쪽으로 지켰군요. 지금 저돌이 물론 살아는 있는데 조금 맛은 나빠졌어요. 네, 백이 굿자 붙인 수는 다음에 2선으로 2의 2로 붙이는 맛이 있죠. 네, 그래서 보기보다는 큰 끝내기입니다. 우변에서 2선 입구자 하고 또 우상계 쪽 입구자까지 큰 끝내기 배준희 2단이 그래도 두 곳을 네. 차지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전까지 이르기는 좀 힘든가요? 여덟, 아홉, 네, 이으면 밀고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둘, 네, 흑의 권리죠. 네. 백의 사활이 덩치가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흑의 선수가 되겠군요. 아, 그 자리가 큰 자리인가요? 네, 그 자리도 크죠. 예. 다음에 젖혀 있는 수가 또 보장이 돼 있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일선으로 치중하는 뒷맛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 지금 당장 치중하는 수도 셋, 성립이 될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상당히 맛이 나쁜 자리군요. 네, 손 빼면 일선에 그 좌우 동형 되는 곳이에요. 네. 일선에 치중하면은 아주 고약합니다. 많이 당하죠. 그렇네요. 예, 지금 그쪽에 돌이 놓이면 이제 치중하는 수는 없는데요. 그 대신 맛 좋게 흑이 101점을 잡을 수가 있죠. 흑이 효율적으로 지켜갈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점을 잡기 전에 일단 둘, 셋, 백진 쪽으로 넷, 아까 젖힌 곳에서 찔러 나가는 것이 좀 득이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찔렀죠. 막으면 잡겠다는 겁니다.
들르자 백도 위를 먼저 잇고, 예, 그리고 이었습니다. 네, 또 중앙을 두텁게 막았는데요. 네. 네, 이제는 중앙 쪽에서 다만 몇 집이라도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인 것 같군요. 네, 몇 집이라도 나죠. 네. 7, 8, 9. 네, 지금은 아무래도 좀 흙이 두터워 보입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백이 하변을 지켰으면 뭐 10집 가까이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네. 거기가 많이 부서지고 오히려 지금 흙이 몇 집 났죠. 그것이 공배로 결국 됐고 희생이 돼서요. 백은 우측으로 공배를 결국 이은 데 불과한데요. 흙은 그 백을 쫓으면서 보시다시피 중앙에 공터가 통집이 났죠. 네. 깜빡으로 상당히 손해를 봤죠. 하중앙 늘어난 집이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네, 큽니다. 거의 완벽하게 지금 흙집이 되어 있는데요. 삭감하는 수가 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 배준이단 뭔가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막으면 젖히겠다는 거죠? 네. 네. 6. 그렇게 되면 뭔가 좀 걸려드는 형태가 막으면 되나요? 젖혀서 흙이 중앙을 이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제일 보통이죠. 보이는데 네, 이 세돌구단 한 집도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노림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한 점의 공배가 채워지면요. 흙이 그 한 점, 101점 끊어잡게 되면 좌변에 백대마가 7, 좀 불확실해지죠. 네. 한 점 단순히 있는 것은 뭐 흙도 이어서 백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별다른 끝내기가 네. 안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투입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줄 것 같은데요. 4, 5, 6, 7. 네. 지금 노리던 수 붙여갔습니다. 네, 묘한 곳을 붙였는데요. 네. 이 젖히면 그때 위쪽에서 나오겠다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연결을 할 때 형태가 호구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흙은 지금같이 비켜받는 수가 정수고요. 네. 더 이상은 백도 뭐 삭감하는 수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약간은 끝내기로 득을 본 모습이라고 네, 볼 수 조금 득을 있을까요? 봤죠. 20초. 하나, 둘, 지금 뭐 셋, 평범하게 끝내긴 한다면 반면으로 한 10집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대충 계산으로요. 예. 뭐 반집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형세의 판단은 어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배준희 단도 여기서 어떤 더 이상 큰 수단이
있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뭔가 지금 변화구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이세돌 구단 머리가 많이 길어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셋, 넷, 네, 어쨌든 언뜻 보이는 이세돌 구단의 눈빛 여전히 날카롭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덟, 아홉, 열. 배준희 2단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이제는 배준희 2단 더 투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여기서 더 좋은 수를 또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승부수인가요? 흙은 아무 쪽이나 끊어도 되죠. 네. 지금 젖힌 쪽을 끊어도 되고요. 둘, 뿌리를 끊어도 뭐 큰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확실하게 뒀습니다. 얼핏 보면은 백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위쪽에 약점이 있어서 연결이 잘 안 되죠. 예. 만약에 지금 그 단수 친 돌이 연결이 된다면 바둑은 역전이죠. 중앙에 계속 단수했던 돌들. 네. 언뜻 보면 흙 한 점, 천원에 있는 돌을 우측으로 단수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쉽지가 않죠. 예. 네, 더 이상은 뭐 삭가는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정도죠. 부분적으로는 조금 했어요, 백이. 그래도. 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좌변 쪽에 그 백도점에 공배가 차 있어서 거기서 수가 날 것 같습니다. 백이 중앙에 수를 내기는 했지만 둘, 그로 말미암아 좌변의 백돌이 또 맛이 네, 나빠졌군요. 그렇죠. 여섯, 여섯, 지금 백이 있지를 못하죠. 뭐 있는 것은 좀 후수고. 네, 백이 있는다면 4점은 선수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네. 네, 지금 만약에 백이 있는다면 좌변 쪽에 어떤 맛이 있는지 잠시 해설판에서 살펴보시죠. 넷, 네, 지금은 뭐 백이 끝났습니다. 여기 단수 치셨는데요. 네, 사활이 위험한가요? 네, 여기 있는 수는 단수가 선수거든요. 네. 백이 후수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가 공배가 차서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네, 차단해야 할 텐데요. 빠져야 되는데 쿵크요. 이걸 나오거든요. 예, 그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쉽죠. 단수 치고 따낼 때 먹여치면요. 아, 이쪽을 먹여치는군요. 요 돌이 없으면은 이렇게 따내고 단수 쳐도 이으면 그만입니다. 네. 여기다 놓으면 한 집이 나니까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은 여기 공배가 차 있기 때문에 네, 한 집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놔버리면 전멸이죠. 쉽게 잡히게 되는 네,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단하고 단수 치고 네. 나올 때에 흙이 나올 때. 이렇게 두면은 살기는 살지만 네, 이건 뭐 여기 2점 잡히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끝내기로 크겠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백이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보강하는 것은 뭐 이거 따내가지고요. 네, 지금은 차이가 많이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네. 승부가 곧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내기에 승부를 걸어봤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살펴보시죠. 여섯, 일곱,
이렇게 되고 보니 중반전에 이 우아기 쪽에서 한 수 쉬어버린 그 수가 참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배준희 단도 그 수는 쉽게 보이는 수거든요. 네. 감지했을 텐데 어차피 거기 보강에서는 승부가 잘 안 된다고 보고 던질 곳을 찾나요? 네, 손을 뺐습니다. 바로 붙여가죠. 네. 결국 실전에서 사활 묘수풀이를 보여주네요. 네. 지금 흙이 그 중앙에서 20집 이상 났거든요. 네. 거기가 뭐 많이 나봐야 5집 이상 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요. 네. 7, 8. 네, 이제는 속수무책이죠. 네. 뭐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배준희 단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세돌 구단도 바쁩니다. 네, 상대방 놓기가 바쁘게 시간 공격인가요? 네. 뭐. 이 시간 공격을 가장 잘하는 기사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마지막 워낙 이세돌 구단이 수를 빨리 보다 보니 같이 그 속도를 맞춰서 두다 보면 상대방이 꼭 오늘 중반전에 나왔던 그런 실수처럼 그렇게 막이 홀린 듯한 그런 수를 두게 된다고 하더군요. 자, 결국 그렇게 후퇴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 흙이 고래 뱃속에서 술을 냈다고 해야 될까요? 네. 흙이 지금 2점 잡으면 5집 나거든요. 네. 100은 넉 집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100이 한 10집 가까이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공배가 됐으니까요. 지금 상변 1선 치중한 수는 저렇게 두는 것이 자체로 끝내기로 끝내기죠. 네. 득인가요? 네. 결국 던지고 말았죠. 네. 역시 우아기 쪽은 좀 큰 실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승자조 준결승전의 두 번째 대국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승자조 결승에서 또 이세돌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국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중결승 치고는 조금 너무 허무한 종목이었어요. 네, 배준희 2단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요. 승자조 결승전 또 어떻게 될지 패자조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